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13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상관관계 추론이 판치는 세상에서 인과관계 추론을 지향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공급 리드타임이 길고 제약 조건이 많은 반도체 공장, 아무데나 지을 수 없다. 최태원, 조건 맞는다면 미든 전세계 어디든 공장 검토. 곽도영, 동아일보 7월 12일. SK하이닉스 미 ADR 상장 언론 간담회에서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증가 속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구조적인 변화는 일어났다. 옛날과 같은 사이클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호황과 불황을 거듭해온 메모리 반도체 시장 주기를 인공지능 혁명이 완전히 뒤바꿨다는 의미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조건만 맞는다면 어디든 공장 신설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다. 반도체 시장 사이클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지금은 수요와 공급 사이 격차가 매우 크다며 현재로선 수요의 증가 속도가 우리가 공급을 늘리는 속도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공급을 늘리는 데 걸리는 리드타임, 조달 기간이 크다. 제약 조건은 많고 아무데나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마이크론 행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한 만큼 향후 미국 투자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였다. 최 회장은 반도체 팹을 지으려면 전력과 용수 그리고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다며 그런 조건에 맞는 장소만 있다면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아직 한국 내 용인 반도체 산단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광주 반도체 가고 싶지 않다는 간접적인 발언으로 읽힙니다. 돌려서 최태원 회장은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거대 메모리 기업들이 AI 칩 용량 확장을 위해 경쟁합니다. 조혜림 코리아 헤럴드 7월 12일. 세계 3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르면서 생산 능력 확장을 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90% 성장하여 1조 5,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 시장만 해도 250% 급증한 8,03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경쟁사는 추가 공급이 시작되기 전에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제조 공장, 첨단 패키징 및 칩 제조 장비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금요일 SK하이닉스 나스닥 데뷔 후 지난주 미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5년 내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모든 고객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사진은 용인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건설 현장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네요.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이 졌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올해 전체 산업 투자액은 상위 3개 메모리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약 200조 원, 12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경기도 평택과 용인뿐만 아니라 남서부 통합 광주 전남 특별시 프로젝트를 통해 메모리 생산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위치한 P5 단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첫 번째 용인 팹의 가동 시작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 2년 앞당겨 2029년 하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나스닥 상장을 통해 조달한 265억 달러를 웨이퍼 생산 및 고급 패키징 용량 확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익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위치한 첫 번째 공장, 청주에 위치한 PNT7 첨단 패키징 공장, 그리고 추가적인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의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호남 프로젝트의 선전릭스가 각각 400조 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현재로서는. 마이크론은 2035년까지 뉴욕과 아이다호에 메모리 팹을 새로 짓고 버지니아 공장을 확장하는 등 미국에 2,500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D램의 점유율을 현재 한자리에서 40%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의미 있는 신규 용량이 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기간 동안 메모리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제약으로 인해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에도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CXMT는 또한 상하이 스타마켓 성장을 통해 295억 위안 약 41억 달러를 조달하여 허페이와 베이징에 있는 12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매우 궁금한 게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행보에 대해서는 왜 보도하지 않는가? 의도된 저의 intended concern은 무엇인가? 라고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거하고 TSMC하고 연계해서 뭔가 보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취재 좀 그렇게 해줬으면은. TSMC는 지금 구마모토에 제2 공장까지 짓고 있죠.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홋카이도 시토세인가요? 치토세 공항 근처에 대규모 또 단지를 만들고 있죠. 지배구조 다음은 환경이다. ESG 투자 이후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김윤주 이코노미스트 5월 9일, 우동조 대신경제연구소 ESG 인사이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포트폴리오 5년간 초과 수익률로 입증, 환경투자 정합성 확보 시 시장 재편과 가능성 확대.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투자는 지배구조 중심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밸류업 정책,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 제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지배구조 개선이 실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환경성과 초과 수익으로 증명되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이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환경 성과가 우수한 기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지난 5년간 코스피 대비 초과 성과를 기록했다. 제약은 완화되고 있다. 환경투자 전환의 초입. 이러한 성과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환경투자가 빠르게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하다. 가장 큰 원인은 데이터다. 환경 데이터는 확보와 가공이 어렵고 공시 시차도 존재한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해 움직이지만 환경정보는 공시 검증 평가 과정을 거치며 1년 안팎의 지연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활용할 때는 이미 과거 정보가 되는 셈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PAB, 파리 얼라인드 벤치마크와 CTB, 클라이메트 트랜시션 벤치마크와 같은 기후 관련 지수가 개발돼 다양한 펀드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TAB, 트랜지션 얼라인드 벤치마크 등 추가적인 지수 도입 논의도 되는 등 환경 투자 프로세스가 고도화되고 있다. 그런데 쟤는 지속적으로 ESG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저는 던지는 입장입니다. 로스차일드 여사를 추종 공감하면서 먼저 주장했던 글로벌 금융 세력이 너희들 그 페인팅 하지 않냐, 화이트 페인팅 하니까 그거 이제 못 믿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뭐 다시 강화하자는 얘기냐? 아닌데 그런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79세 할아버지까지 석촌호수 건너 롯데타워 123층 찍은 천명. 김기환 세계일보 7월 12일.
석촌호수 1.5km 수용 뒤 롯데월드타워 2917계단 도전. 이거를 다 더하면은 11, 12, 18, 1 더하기 8은 9. 요게 수비적으로 9가 나오면은 369의 완성입니다. 79세 최고령 참가자 등 1000여 명이 출전, 도심 이색 철인대회 자리매김, 수질 개선 거친 석촌호수서 안전하게 개최, 환경 메시지도 함께 전해. 롯데는 롯데월드타워 몰 단지 내 미디어 시설을 활용해 수질 개선 메시지를 내보냈다. 환경기업 젠스는 이날 석촌호수에서 수질 개선 보트를 운영하며 정화 활동을 시연했다.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지속적인 수질 개선을 거쳐 청정해진 석촌호수에서 펼쳐지는 롯데 아쿠아슬로는 이제 환경과 도심의 조화를 상징하는 이색 스포츠 대화로 자림했다고 말했다. 석촌호수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 하도 물이 오래 이게 흐르는 물이 아니고 잠겨 있는 물이 돼가지고 저는 여기가 이거 나중에 이거 좀 안 좋지 않냐 했는데 스스로 롯데물산이 정화 활동을 벌였네요. ESG 환경지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업은 ESG 개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경영을 하면 그만이다. 왜 지수를 만들어 평가하려 하는가? 글로벌 금융도 포기했는데 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소비자 주권이다. 소비자를 위한다면은 알아서 할 수준까지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지수까지 만들어서 무슨 ESG 보고서를 공시하려는 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그 물 안에 있는 몸이 비칠 정도면은 물이 많이 깨끗해진 것 같네요. 한번 석촌호수도 오래간만에 한번 제가 사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한번 근데 요즘 날씨가 더워서 가기가 싫네요. 44년 쇼핑몰 소매업체 28개 매장 조용히 폐쇄. 니나 지딘 더 스트리트 7월 12일입니다. 마이클 코스, 베라 브래들리, 화석그룹과 같은 주요 쇼핑몰 소매업체들은 수익률을 보호하기 위한 공격적인 최적화 전략의 이름으로 매장을 폐쇄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여기서 소개를 하면 되겠고요. 어, 그러나 44년 된 향수를 불러오는 쇼핑몰, 또 소매업체는 최근 공격적인 매장 최적화를 포함한 구조적 변화가 실제로 매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매장 폐쇄가 오히려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곳에서는 폐쇄를 하고 잘 될 곳에서 다시 연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현대 소비자들은 30분 미만의 짧은 미션 중심 방문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방문당 더 적은 수의 매장에서 집중적인 지출을 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맞춰가지고 매장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청소년 문화와 패션의 상징적인 피스필 매장은 남은 매장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매장 입지를 줄였습니다. 이제 청소년 문화가 그런 데 가서 즐기고 그랬던 미국의 에스컬레이터 타고 무슨 올라가고 그런 거를 즐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탈리가 가게를 닫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운영 경비를 줄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탈리스는 패션 브랜드 RSQ 웨스트 오브 멜로즈의 강자이다 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틸리스가 1982년 이스라엘 해군 장교 헤지 세이커가 그의 아내 틸리 레빈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 회사 이름은 틸리스라고 아내 이름을 주로 썼는데요. 1989년 이혼했지만 레빈은 공급업체 관계 담당 이사로 회사에서 계속 일했다. 지역 쇼핑몰 128, 오프몰 79, 아웃렛 16개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이 이런 패션 브랜드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것이란 친밀감이 높아지는 한일 관계에서도 의제에도 오르지 않았던 것. 이러한 류의 뉴스가 나왔었는데, 요시나가 겐치가 웨지에서 7월 12일 기고했습니다. 6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일 방위상 회담에서는 아크로바틱 비행팀 방문과 탁구 친선이 화제가 됐으나 한국 측은 고이즈미 신주로 방위 대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뭘? 한편 상반기의 종료에 맞추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되어 국방 AI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인 국방 특화형 AI가 시험 도입되기로 결정되었다. 11년 만에 일방위상 방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6월 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났다. 일본 방위상이 양자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지만 두 사람이 회담 자체는 1월 안장관 방일, 5월 싱가포르 회담에 이은 6번째에 해당한다. 두 장관은 안 장관의 지역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 키다로 옮겨 한일 대학생 등 50여 명과 청년 안보 대화에 나섰다. 딱딱한 형식을 벗어나 가벼운 레크레이션에서 편안하게 나아가 두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안보의 메시지를 말한 뒤 질문에 직접 답하는 쌍방향 대화가 됐다. 한편 일본이 요구하는 물품 영무 상호 제공 협정 ACSA 악사로 발음하기로 이번에도 정제 의제에 오르지 못했다. 회담 후 안 장관은 고이즈미에게 아버지 고이치로 주니치로 전 총리의 방한 소식을 보도한 당시 국방일보 기사를 액자로 포장해 전달했다. 요게 뭐 특별한 것인 요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네요. 세대를 초월한 인연을 느끼게 하는 한 장면이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물품 일본이 요구하는 물품 영무 상호 제공 협정 악사는 자꾸 한국에서 빼고 있는 입장이죠. 총알 필요할 때 총알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안 주면은 우리 방산 좀 안 좋아집니다. 우리 총알이 나가야 그 동남아 등등 일본이 더 안 팔아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걱정입니다. 국방 특화 AI 모델 도입 경정. 이것은 그냥 뭐 요즘 그런 거니까 일본 뉴스에서도 한국이 국방 특화 AI 모델 도입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이 취재가 아니고 작성을 해서 좀 표현했네요.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적 자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군은 현역병을 줄이고 기술지배형 하사관을 늘리는 간부 중심 주 간부는 장교, 하사관을 지칭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 안 장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사관학교 교육개혁, 방첩정보기관 개편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 과제를 꼽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국방개혁 완수를 전군에 당부했다. 근데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방위가 출퇴근 방위했다는 게 뭐 자기 개인적인 일을 뭐 이런 거로 좀 이슈가 되는데 에, 국방장관은 현역 출신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유신군대 출신입니다. 중국 민족단결 진보촉진법 다시 한번 그 중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봅니다. 중화민족의 단결이라는 세계관, 오늘날 중국이 정통 체제 교의로 삼는 중화민족 다원일체로는 사회인류학자 비효통이 1980년대에 정식화했다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제 중공의 인도로 자기네들이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주인공이 되어 발전을 구가하는 가운데 점점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고 있고 이국고 서방 국가들을 추월해 중화문명의 지혜와 힘이 세계를 진정으로 이끈다는 세계사 본연의 자세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부른다. 중국식 현대화를 요구하는 논리. 이제 미국과 서방은 급속히 몰락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이 각각의 지역에
극이 되어 서로 윈윈 관계를 목표로 하는 다극화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세계 평화와 발전이 실현된다. 시진핑 시대 중공은 중화 문명의 지효와 마르크스주의 과학적 정신, 그리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결합해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했다. 오늘의 중국이 핵심이라고 평가하는 토지의 확대를 만든 원동력은 청나라의 건융제까지의 만주인의 실력과 여러 가지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센스로 중화문명 그 자체는 아니었다. 히라노 사토시, 일본 입장에서 본 글이지만 참고할 만하죠. 한국 고대서로 볼 때 중국의 땅은 만리장성 이남이었고 동쪽으로는 산해관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동반도를 조금 넘어서 안시종 전투도 있었던 그런 부분 등 다 해가지고 결국은 바다 쪽으로는 산해관이 끝인데, 이 중국 아새끼들이 지금 동북공정 이런 거로 해서 뭐 만주도 지들 땅,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즉 요동반도는 고조선 땅이었으며 한동안 한사군에 의해 지배되긴 했지만 다시 밀어낸 역사가 있죠. 고구려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또 발해 때도 거기 요동반도를 요구했고, 지금도 그 발해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중국도 지금 자기네들 국뽕이라면 그 발해만을 자기네들 그 무슨 말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바꾸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게 발해 땅에 있는 바다였다, 이런 것을 그 호칭으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해외에서 아직 잘 나가는 대우상표 작년에만 158억 벌었다. 김남희 조선비즈 7월 12일. 요거는 제목으로 그냥 읽어도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우와 대우, 한자, 대우 상징 도용 등 요런 요런 것을 상표권으로 158억을 벌었답니다. 저도 한참 젊었을 때 느낀 게 김우중 회장의 세계 경영, 그때 대우전자의 그 사장이 배모식이었는데, 배수놈인가? 광고 때리고 그 TV 탱크주의 크게, 그거 그때 한참 히트 쳤죠. 어쨌든 그 탱크주의가 그 전 세계에 지금 이미지가 심어져 가지고, 음, 그 탱크주의, 그 탱크데이 뭐 이런 거 나쁠 게 없는데, 그러니까 탱크라는 말을 소환을 했는데 음, 괜한 걸 가지고. 그래서 아까 주체성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하여. 고객 만족, 이제 이런 표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소비자가 스스로 주권 시대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바꾼 거, 글로벌 금융자본에 우리는 대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